전 세계에서 미스터리한 건축물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피라미드죠. 피라미드는 돌 또는 벽돌을 층층이 쌓아 만든 삼각뿔의 거대 구조물로 무덤의 한 형식입니다. 이런 형태의 피라미드는 사실 이집트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 존재하는데, 우리에게 익숙한 이집트의 피라미드만 해도 138개나 되죠. 이 수많은 피라미드들 중에서도 이집트 기자 지역에 있는 쿠프왕의 대피라미드는 미스터리한 건축물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고대 건축물입니다. 100개가 넘는 이집트의 피라미드 중에서도 기자의 대피라미드가 유명한 이유는 이름에서부터 유추할 수 있듯이 바로 광활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거대한 크기 때문입니다. 에펠탑이 지어지기 전까지 3800년이라는 세월 동안 인간이 세운 가장 높은 건축물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었던 기자의 대피라미드는 수천 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신비로운 건축물로 손꼽히고 있죠. 이 신비로운 구조물은 완벽한 수학적 정밀도로 만들어졌으며 온갖 건설 방식과 공학이 활용되어 현재까지도 어떻게 만들었는지, 내부에 무엇이 존재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미스터리한 것은 피라미드를 구성하고 있는 돌 자체의 크기도 엄청나고 돌 하나당 무게는 평균적으로 2.5톤에 달했는데, 이 돌들을 몇천 년 전에 어디서 어떻게 옮겨서 만들었는지 현재까지도 정확히 밝혀진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피라미드를 얘기할 때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바로 외계인 축조설과 거인 축조설입니다. 테슬라의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도 자신의 SNS에 피라미드는 외계인이 지었다는 주장을 올리며 피라미드 외계인 축조설을 지지하고 있음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그렇다면 피라미드는 대체 어떻게 건설된 걸까요? 고대 이집트 제4왕조의 파라오였던 쿠프의 무덤인 기자의 대피라미드는 대략 기원전 26세기에 지어졌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오래된 것인지 현실적으로 와닿게 설명하자면, 피라미드를 지은 시기가 기원전 2500년경인데 신석기 시대에서 청동기로 넘어갈 무렵으로, 한반도를 예로 들자면 단군이 고조선을 세운 것으로 추정되는 시기보다도 약 200년 앞선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오래전에 146m의 높이로 오늘날 아파트 약 50층 높이의 피라미드를 세운 것인데, 피라미드를 구성하고 있는 돌의 크기를 보면 더욱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피라미드에 사용된 암석의 평균 무게는 앞서 말씀드렸듯 2.5톤입니다. 그 무게의 돌이 약 230만 개로 개수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반에 사용되는 에너지는 인력밖에 없던 시절에 이렇게 거대하고 어마어마한 개수의 돌을 어떻게 옮겨왔는지가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였죠.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에 의문이 풀릴 만한 주장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한 연구팀이 피라미드 주변 퇴적층에서 발견된 꽃가루 화석을 통해 과거의 나일강과 이어진 지류가 피라미드 근처에 있었음을 밝혀낸 것이죠. 연구팀은 나일강에서 피라미드 건설 현장까지 이어진 하천인 쿠프 지류가 과거에는 물자를 수송하기에 충분한 수위를 유지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피라미드를 구성하고 있는 수많은 돌이 강을 통해 옮겨왔을 것이란 얘기였죠. 이처럼 피라미드를 둘러싼 의문 중 일부는 어느 정도 설명이 가능한 선상에 놓였지만 아직 남아있는 미스터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떻게 2.5톤에 달하는 돌을 쌓았을까였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피라미드를 구성하고 있는 돌은 매우 면적이 크고 아주 무거웠습니다. 때문에 강을 이용해 돌을 옮겨왔다고 해도 230만 개에 달하는 거대한 돌을 인력만으로 옮기고 또 쌓아 올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피라미드 건축 방법은 학계 내에서도 오랜 논쟁 주제였습니다. 여러 가설 중 모래 언덕을 쌓아 운반용 썰매로 석재를 옮겼다는 주장이 처음에는 많은 지지를 받았지만 정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아 가설로 남을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고대의 현재보다 뛰어난 과학기술이 존재했다는 초고대 문명설과 외계인이 내려와서 만들었다는 외계인 축조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거인이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죠. 그 근거로 이집트의 레크미르 고분 벽화를 보면 유독 거대한 사람들의 그림이 매우 많은데요. 기린과 크기가 비슷한 사람도 있고, 그림 속 사람들이 짊어지고 있는 돌을 보시면 피라미드를 쌓기 위해 돌을 옮기는 것으로 보이는데, 사람과 돌의 크기를 비교해 보았을 때 돌의 크기가 작아 보입니다. 돌의 높이는 보통 사람의 키와 비슷했는데 말이죠. 또 다른 벽화에서는 배를 미는 거대한 사람과 배에 타고 있는 작은 사람이 함께 그려져 있기도 한데요.
척 보아도 체격이 월등히 달라 보입니다. 그 때문에 일각에서는 돌을 옮기는 거인의 키를 4에서 5m 정도로 추정했고, 보통 사람과 거인이 함께 피라미드를 건설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학자들이 반박했죠. 그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큰 사람을 과하게 표현한 것이거나 신분이 높은 사람을 크게 표현해 벽화를 그린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며 거인설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의문점이 존재하는데, 신분이 높은 사람이 굳이 돌을 나르고 배를 미는 등 중노동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또 일반인의 크기를 생각했을 때 거인들의 크기는 대략 4에서 5m 정도로 일정하게 벽화에 조각되어 있었죠. 그런데 2012년 한 사진이 공개되면서 이 피라미드 거인 축조설이 또 한 번 주목받게 됩니다. 스위스의 사진작가인 그레고르 스포에리가 공개한 사진 속 물체는 사람의 손가락과 매우 흡사한 모습이었는데, 놀라운 것은 손가락으로 보이는 물체의 길이가 무려 38cm에 달했기 때문이죠. 일반적인 사람의 손가락 길이가 가장 긴 중지를 기준으로 평균 8cm입니다. 그런데 38cm의 손가락은 말이 안 될 정도로 비정상적으로 길었고 컸습니다. 손가락의 길이로 추정한 손가락 주인의 키는 4m 50cm 정도였죠. 스포에리는 과거 이집트를 여행하던 중 카이로 북서쪽 비르후커에 위치한 농가에서 도굴꾼 노인과 만난 적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노인은 낡은 천 조각에 감싸져 있는 미라화되어 보이는 손가락 하나를 보여주었는데 절대 사람의 것이라고 생각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당시 노인이 너무 많은 돈을 요구해 손가락을 구매하지는 못했지만 300불을 지불해 이 사진을 찍게 되었다는 것이죠. 노인은 이 손가락의 출처를 1962년 기자 지역의 한 고분에 몰래 침투해 도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노인의 주장에 따르면 손가락을 직접 촬영한 엑스레이 사진과 스위스의 전문기관에서 평가받은 감정서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사진에서 손가락이 지폐와 같이 존재하는데, 지폐와 비교해보면 그 거대한 크기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었죠. 하지만 현재 거대 손가락이 실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사람의 유골인지 확인할 수 없어 피라미드 거인 축조설은 아직도 정확하게 확인된 것은 없습니다. 나일강을 이용해 배로 돌을 이동시켰다, 모래 언덕을 만들어 돌을 굴려 이동했다 등 그럴듯한 가설들은 존재하지만 현재까지도 제대로 밝혀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집트의 기자 지역 근처에서 거인의 지문이 찍힌 것으로 추정되는 돌이 발견됩니다. 돌을 움켜쥐면서 눌린 듯해 보이는 이 손자국으로 추정되는 것은 매우 거대했는데, 지문으로 추정한 손가락의 길이는 대략 35cm의 길이로 손가락의 길이로 예측할 수 있는 신장은 4에서 5m라고 합니다. 스포에리가 공개했던 손가락 유물과 매우 많은 공통점을 보이죠. 손자국이 찍힌 돌은 실제 피라미드 건설에 사용된 석회암의 일부였으며, 단순하게 돌이 무언가에 패인 흔적이 아니라 실제 사람의 손가락 형태와 지문이 흐릿하게나마 남아있어 현재도 역사적 발견으로 평가받는다고 합니다. 사실 이집트의 기자 지역은 예로부터 거인에 대한 전설이 특히 더 많이 존재해 왔다고 합니다. 이집트 피라미드의 정밀도는 그 당시 기술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그 자체를 오파츠 유물이라고도 불렀죠. 이 정도로 깔끔한 건축 양식은 적어도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문명에서 가능하다고 하는데, 쿠프왕 대피라미드의 건설 시기는 이집트 제4왕조 시기였다고 전해집니다. 이집트 제1왕조의 시기가 기원전 3000년경인데 이집트 제4왕조의 시기는 기원전 2500년경입니다. 길어봐야 500년 정도죠. 피라미드라는 고도의 건축물을 남기기에는 너무 적은 세월의 역사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외계인이 찾아와 건축 방법이라도 알려준 것일까요? 이상한 것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스핑크스 역시 그 기원과 역사에 대해 말이 많은데, 스핑크스를 조사한 모든 학자들이 신비롭게 생각하는 미스터리가 하나 있습니다. 스핑크스 겉부분에 눈과 비와 같은 물로 인한 침식 흔적이 발견된 것이죠. 이것의 의미는 스핑크스가 습한 기후에 존재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스핑크스가 위치한 장소는 지질학자들이 조사한 결과 기원전 3000년 이래 비가 거의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얕게 내리는 비 정도로는 정교하게 만든 스핑크스에 침식 흔적을 만들 수 없습니다. 스핑크스가 존재하는 지역에 비가 많이 내렸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시기는 바로 기원전 1만 년입니다. 어쩌면 이집트의 건축물들은 인류가 조사한 시기보다 더 오래전인
1만 년 전에 존재하던 거인 문명에 의해 건설된 것은 아닐까요? 또 기원전 3000년경의 이집트인들은 그저 이미 건축되어 있는 피라미드와 스핑크스 부근에 정착하여 살게 된 것은 아닐까요? 이집트의 거인 문명설은 현재까지 여러 의견들의 공방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명확한 해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인류는 피라미드에 대한 진실에서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외계인 축조설이든 거인 축조설이든 그것도 아니라면 아주 먼 옛날 초고대 문명이 존재해서 현대인들과 비교 불가능할 정도로 뛰어난 과학기술력으로 만들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과연 언제쯤 피라미드 건설의 미스터리가 밝혀질 수 있을까요? 또 여러분들은 피라미드를 건설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미스터리 갤러리였습니다.